가져갈 수 있으면 대략적으로 예상하시는 수익은 어느 정도? 3천만 원 벌면 638, 1,800만 원이 내 돈이야? 55%요. 55%요. 그렇다면 잃지 않는 베팅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창업 비용의 얘기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프랜차이즈 혜택이 많아요. 근데 그런 혜택들을 너무 색안경 끼고 보시지 마시고 두 번째 혜택 챙겨라. 분양 사무실. 제가 추천해드리는 임대하시는 분들 말고 매수해서 내 상가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분양 사무실 상담을 무조건 받아보세요. 계약금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요. 상가를 대놓고 말하지 못하지만 실제 상담을 해보면 막 20%, 30%, 40%막 후려쳐서 깎아주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코엑스 마곡입니다. 지금 프랜차이즈 박람회가 한창인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과연 요즘 상가 공실이 그렇게 많다는데 요즘 진짜 창업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 아니 요식업 줄줄이 나자빠 떨어진다는데 누가 창업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진짜 요즘은 부동산이 무서워서 월세가 무서워서 아무도 움직이고 있지 않은 건지 그 궁금증을 해소하러 제가 현장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네, 여기는 프랜차이즈 박람회이니만큼 묘식업뿐만이 아니라 창고, 스터디 카페, 무인 판매기, 기타 등등등등 장소만 있다면 창업을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풀필먼트를 제공해드리는 기업들이 지금 한창 홍보를 하고 있는 그 현장이에요. 제가 오늘 안으로 들어가서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떤지, 그리고 요즘 주목받고 있는 프랜차이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업종이 요식업 말고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오시면 어떤 프랜차이즈들이 있나 둘러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런 식으로 뭐 강연 같은 것들도 이 장사와 관련된 비즈니스와 관련된 자영업과 관련된 대표님들이 좀 강연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어떤 부스가 있나 옆으로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역시나 뭐 요거트라든지 아니면 김밥집이라든지 커피 전문점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보통 보니까 카페가 한 30% 정도, 그리고 요식업이 이제 그 나머지의 절반 정도 차지하는 것 같고 나머지가 스터디 카페나 무인 이제 이런 점포들로 보이는데 한번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평균 매출 3,000에서 3,500은 월 매출인가요? 네, 월 매출이에요. 가맹점 월 매출 평균이고요. 반찬 가게들의 보통 평균 매출이 저 정도예요? 아니요, 보통 2천만 원 초반대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저희는 이제 완제품으로 배송되기 때문에 판매만 하시면 돼요. 인건비가 안 들어요. 그러면 저기에서 마진율은 대충 뭐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이 상담받으러 오시면 몇 % 정도 예상하실 수 있어요? 마진율 같은 경우는 보통 반찬 가게보다는 저희가 어쨌든 완제품조리기 때문에 약간 조금 많이 올라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뭐 인건비나 그런 거 다 봤을 때는 거의 65% 정도. 요즘에 이거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보통 다 임차 해가지고 가게 하시나요? 이제 본인 가게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 좀 더 올라가시는 거고. 아, 업종 전환하시는 분들이나? 업종 전환. 그럼 처음부터 이거 하시려고 오셔가지고 상가를 매수해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신가요? 상가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네.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너무 케이스. 여기 마진율이 60%래, 60%. 사장님을 가져가시는데 3천만 원 벌면 638, 1,800만 원이 내 돈이야? 안 짜고 맛있네. 맛있네요. 이게 새우장이 짜지도 않고. 이게 배달 전문점인 거예요? 네, 저희가 지금 배달 전문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홀은 저희가 본점에서 이제 1년 넘게 운영 중이고. 그러면 이 매장은 전적으로 테이크아웃만 가능한, 배달만 가능한 네, 그 매장이네요? 일단은. 전국에 몇 개나 있어요? 7개. 7개 정도? 신생 브랜드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이제 4년 동안 준비하다가 이제 나온 거예요. 현재 매물 좋은 발품 팔아서 네네. 싸고 조금 괜찮은 곳에 들어가셔가지고 저희가 상권 정해드린 곳에 이렇게 그러면은 이 사장님들에 대한 뭔가 마케팅이라든지 온라인 홍보 같은 것도 본사에서 뭐 전적으로 거의 많이 지원을 해주시나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배달이니까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바뀌는 트렌드나 매달 저희가 광고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네. 전략을 짜드리고 있어요. 그런 거에 있어서 저희가 수수료를 줄이고 전주님 마진을 좀 올리고 있는 전략을 짜고 그러면 여기는 조심스럽게 수수료가 대략적으로 몇 %대 정도 되나요? 저희는 광고를 공격적으로 했을 때는 35%까지 나오고 아, 총 매출의 35%, 28%까지? 35%. 아, 근데 연세가 조금 있으시면 이게 약간 온라인 홍보나 배달앱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 어려운 점은 이제 또 본사에서 도움을 주시고 이제 이런 형태인가 봐요. 그죠. 실제로 지금 안양점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연령대가 있으신데 저희랑 꾸준하게 매달 분석을 해서 운영도 잘 해주신 덕분에 이제 매출이 이제 우상향으로 가고 있죠. 그럼 저희 안양점은 월 매출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는 이제 3,500 정도 나오고 3,500? 그럼 그 안에서 사장님이 가져가시는 건 한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돼요? 뭐 수수료 떼고 뭐 인건비 떼고 하면? 수수료 떼고 인건비 떼고 하면은 이제 광고를 어떻게 썼냐에 따라 매달 수익이 달라진다고 네네. 보시면 돼요. 현재 대략적으로는 20에서 25%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제 상가 공실 저희 막 그런 얘기들 하면서 지금 뭐 이 지식산업센터든 오피스든 현장에 입점되어 있지 않은 브랜드를 갖고 들어와서 이 현장에 지금 면이 없다, 이 현장에 순댓국집이 없다 했을 때 프랜차이즈 중에 조건 제일 좋은 거 골라 잡아서 들어오셔가지고, 왜냐면 사실 프랜차이즈 하시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브랜드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아타기도 전략이다. 내가 시작했지만 어떻게 엑싯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분명하게 마음속에 가지고 프랜차이즈 상담을 하신다면 수익률 계산해보고 이 브랜드 괜찮고 이 브랜드 괜찮고 흐름 파악하신 다음에 뭔가 장기적으로 한 10년 동안 내가 한 두세 개 정도의 요식업을 갈아타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아직도 이 무인 라면샵, 이게 여러분 한강에 가서 이거 안 먹고 오면 사실 간첩이잖아요. 근데 요게 또 웃기는 게 구내식당 같은 데 가면 요거를 무제한으로 또 해주시기 때문에 이 기계만으로도 창업을 하시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요 무인 라면 창업이 제가 알기로 한 8년 전? 9년 전에 좀 이렇게 붐업을 시키려고 하다가 조금 주춤해서 좀 잘 안 됐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와, 근데 기계가 진짜 엄청 많네요. 내가 아는 기계만 있는 게 아니네. 이렇게 컵밥이나 기존에 나와 있는 상품들을 물이랑 라면이랑 기계 요렇게 원스톱 솔루션으로 530만 원부터 445만 원짜리도 있고. 이게 다 구내식당이나 그 직원들 카페테리아 안쪽에 편의점 그대로 막 옮겨놓은 것처럼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대학교에도 가면은 이런 것들이 단과대학교 1층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요런 거 괜찮네. 무인 코인 세탁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사장님들 한 켠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빨래 건조되는 거 기다리는 동안 요런 거 이렇게 하시면, 요즘 빨래하는 사람 너무 없어서 장사 안 된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 건조하는 순간에도 저희가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몇 장은 또 끄집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MZ분들이 거주를 원룸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시는데 동네 곳곳에 무인 점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공통점을 발견했냐면,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 무인 점포는 일단 첫 번째는요, 냉난방이 잘 되고요, 두 번째는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대마다 누군가 가서 이게 닦아주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진열은 잘 해놓고 장사하다 보면 무인 점포니까 아무래도 지저분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안에 사람이 많다 적다를 조금 판가름 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근데 무인 점포는 이거를 전격적으로 이것만 단독으로 창업하시기보다는 내가 지금 직장인인데 또는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 가족들이랑 같이 좀 이렇게 부업으로 할 수 있는 거 없을까 하셨을 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와, 여기 족발 특이하네. 여기는 족발을 한번 튀긴 거예요? 그러면 약간 학생 맛 같은 거 나겠네요? 학생이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학생을 약간 한국식으로 풀었다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족발을 튀겼습니다. 튀겼어. 역시 요즘 불경기다 상가 공실 많다 하지만 움직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또 계속해서 개발해서 움직이고 계세요. 어머, 어떻게 이거 너무 내 스타일이야. 이건 주셔도 감사합니다. 겉바속촉 최고다. 이거는 전국에 프랜차이즈 몇 개나 있어요, 사장님? 지금 저희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은 아직 없고요. 저희가 지금 직영점은 2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나는 조각에 있고 하나는 월곡동에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게 뭔가 잘 된다는 보장에 있어서 프랜차이즈가 많이 없는 곳에 대해서 사장님들이 약간 이제 조금 못 믿어하시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이렇게 좀 만회하시려고 하시는 뭐 그런. 그러니까 뭐 메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이제 다른 족발집과 다르게 좀 튀긴 족발이라는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차별성이지 않나. 메뉴 차별화. 네, 메뉴 차별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같이 이제 이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동지애를 발휘해야 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수수료와 매장을 조금 넓히는 대신에 내가 뭐 마진을 조금 더 가져가겠다라든지 이런 협상들이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혹시 이 튀긴 족발, 요 국지 족발은 점주님들이 오시면 수수료를 몇 % 정도 예상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본사 수수료는 맥시멈은 한 5% 정도. 5%요? 네, 많이 받을 데가 없어요. 그런가요? 네. 5% 정도 네, 예상을 5% 하시면 정도 된다. 예상을 하고. 그러면 월 매출에서 뭐 점주님이 가져가실 수 있는 대략적으로 예상하시는 수익은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적으로 25%. 25% 정도? 네. 25%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본점만 2군데 직영으로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신 건가요? 가맹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족발집이 우후죽순 많은데 튀긴 족발이라는 게 차별화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먹었는데 짜지도 않고 되게 맛있더라고요. 원래는 튀겨서 사실은 네. 살찔까 생각했는데 먹었을 때 겉바속촉인데 은근히 또 담백해가지고 겉바 속존. 속존. 네, 겉바 속존이 역시 슬로건입니다. 디테일합니다. 쫀. 네. 겉바 속존입니다. 그러면 다른 이제 사실은 되게 뭐 잘 나가는 저희 뭐 할머니 집도 있고 막 네. 여러 가지 족발집들이 있는데 그런 쪽에 프랜차이즈를 상담 받으시다가 여기 오셨을 때 느낄 수 있는 이 국지족발만의 차별화된 포인트라면 이 맛이나 이런 거 외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브랜드는 훌에 집중된 브랜드예요. 대면, 네. 고객 대면에. 네, 네네네. 고객 대면에 집중된 브랜드고 배달은 가급적이면 안 해도 된다라고 저희 상담을 하고 있어요. 이건 찐이네요. 맛에 네. 자신 있다 네. 소리거든요. 돈 내고 사 드셔도 한 2만 원 이상의 퀄리티. 네, 찌개 그거 단품만 제공해드려요. 시킨 것보다도 네네네. 이게 더 나을 수도 네네네. 있다. 그러면 여기는 최소 몇 평 정도의 점포부터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25에서 30평. 주방 포함해서 네네. 25, 전용으로 그렇죠. 25, 30평 정도. 그래야 홀 효율이 나와요. 회전율. 그쵸. 이게 또 프랜차이즈에 들어오시면 장점이 뭐냐면 수익률이랑 테이블 개수를 다 계산을 해서 지금까지 포스기기에 누적된 자료들로만 지금 상담을 해주시기 때문에 오시면 사실 일사천리로 척척척척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창업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국지족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설명해드렸었던 지금 공실 많은 그 상가들 있잖아요. 거기에 사실 단점이 뭐냐면 점심 메뉴는 많아요. 근데 저녁 메뉴를 하는 식당들이 없습니다. 왜냐? 저녁에 이 오피스 상권에서 손님들이 빠져나갔을 때 맛으로 이걸 아무리 승부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다는 이 자신감 부족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산 이제 얼마 전에 찍었을 때 여러분 저녁에 야장에 사람 엄청 많은 거 보셨죠? 피자집이나 스시집에는 가산도 저녁에는 손님이 미어 터져요. 그렇다면 그게 무슨 말이냐? MZ분들의 입맛을 공략하실 수 있고 금액대가 맞는 식사 메뉴가 있다면 저녁에도 장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봐. 요즘 이렇게 불경기라고 해도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다 돌아가요. 지금 점점 손님들이 많아지는 거 보이시죠? 지금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실은 많지만 지금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40대, 50대 창업률이 진짜 많다고 하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아타기 전략만 잘 취하신다면 죽을 때까지 이 브랜드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셔서 선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가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즉석 제작하는 뭐 상패나 포토 뭐 이런 액자 뭐 휴대폰 뒤에 케이스 이런 것들을 이제 즉석에서 제작해주는 그런 점포의 상담 창구인데 이게 오피스가 많은 동네 있죠. 지식산업센터 많은 동네. 저희가 앞서 얘기해드렸던 향동이나 가산 같은데 이런 점포들이 되게 부족해요. 사실 급하게 막 명함 파드려야 될 때도 있고 급하게 막 우리 대표님 갑자기 막 홀인원 하셨다고 막 상패 파야 된다고 아침에 전화 오고 그럼 막 2시까지 골프장으로 보내줘야 되고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걸 알아서 해주는 골프클럽도 있지만 근데 그런 경우에 이런 점포들이 되게 필요한데 대부분 인터넷으로 검색하셔가지고 전화해서 거기 어디예요? 제작되면 제가 받으러 갈 수 있나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가산이나 향동에 이런 제작소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즉석 제작 시스템 700만 원. 그래서 이런 거 하시면은 사실 가게 평수가 크게도 필요 없어요. 이런 거는 한 뭐 3평 정도?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도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급하지 않은 손님은 네이버 스토어 하나 파셔가지고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 밀집되어 있는 문정, 가산, 구로, 향동 이런 쪽에다가 3평짜리 점포 이거 하나 매입해가지고 하시면 제가 봤을 땐 이것도 괜찮은 아이디어 상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입소문이 진짜 중요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진짜 황당한 경우가 있었는데 아버지 칠순이라가지고 떡케이크를 제작을 해야 됐어요. 갔는데 떡케이크 집이 장사가 너무 잘 되는 집이긴 했어요. 유명한 집인데 갔더니 뭐였냐? 임영웅 팬클럽, 김혜수 팬클럽, BTS 팬클럽. 거기 팬클럽의 떡 매출이 한 달에 몇 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몇 천만 원. 그러면 이런 부스 운영하시면서 홍보 한번 아다리 잘 맞아서 임영웅 팬클럽 어떤 어머니 눈에 한번 들어봐. 이거 난리 나는 거지. 이거 막 티셔츠 제작하고 사진첩 제작하고 플랜카드 제작하고 저는 이런 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홍보와 마케팅에 조금 공부하실 자신이 있다면 저는 2평, 3평의 소형 이런 점포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창업에 관련된 책을 제가 몇 권 읽어봤더니 다들 공통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잃어도 괜찮을 만한 돈을 베팅할 수 있는 경험을
10번, 20번, 30번 쌓고 그 30번의 경험 안에서 이거면 되겠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조금 더 베팅 금액을 올려서 창업하라라는 얘기를 주로 하시거든요. 이런 거죠. 10원짜리를 베팅하는 게임을 우리가 100번 했어요. 그래봤자 그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1,000원이잖아요. 이것과 100원을 베팅하는 장사를 100번 했을 때 망했을 때 리스크의 크기는 정말 차이가 크죠. 그렇다면 무인 창업이라든지 소자본 창업, 그다음에 소평형에서 컴팩트하게 시작할 수 있는 별다른 기술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창업은 사실 그걸 가지고 오래 영위하는 창업이라기보다는 내 감을 쌓는 이 상권을 내가 소액으로 들어가서 일단 좀 경험해 보겠다라는 스터디의 느낌으로 들어가셔서 1, 2년 운영을 하시다가 다른 프랜차이즈로 갈아타시는 이런 전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좋아하는 가장 궁금했던 애견 유치원. 아니 상담이 이렇게 꽉 차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어떤 부스보다 지금 반응이 제일 뜨거운 것 같아요. 와 여기는 예상 매출이 할렐루야다. 아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제가 강아지를 키워봐서 아는데 저희 동네만 해도 일주일에 2번 강아지 보내는데 일주일에 2번 12시간 봐주고 한 달에 55만 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강아지가 한 20마리 정도 있어.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55만 원짜리가 주 2회야. 근데 그 중에 주 5회 등원하는 애들도 있어요. 걔네는 거의 80만 원에 육박하거든요. 나는 이거 거짓말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이제 다만 이 애견 유치원은 아무래도 주변의 민원, 이 강아지 짖는 소리, 냄새 때문에 이 상가에 들어갈 때 임대인분이 안 좋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보다 저희 사장님의 부동산이 추천해드린 지산 1층에 지금 안 나가는 상가들. 그런 데는 내가 그냥 매수해서 아니 이 정도 월 매출 나온다는데 월 매출 지금 1,000만 원이 넘어요 여러분. 이거 월세 내고 나도 내가 갖고 가는 돈이 한 500 정도 됩니다. 어쨌든 매수를 해서 들어가면 임대인의 잔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 가게들이 이제 너무 음식점이 있으면 조금 문제가 되겠지만 음식점이 없고 뭐 부동산들이라든지 이런 데 사이에 이렇게 유치원 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것도 있네. 저희가 찍었었던 그 향동 쪽에 지산의 1층에 이게 입점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주변에 아파트도 있고 또 지산도 많았기 때문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강아지 데리고 와서 맡기실 수도 있고 거기 아파트가 지금 여러분 7,500세대예요. 아 7,500세대? 아니지 이건 더 근인데 헷갈린다. 하여튼 몇만 세대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강아지들만 레이로 아침에 쭉 이렇게 등원시키면 저는 이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저 옐레드라는 유치원의 개업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 선생님이나 기타 시설 관련된 거를 본사에서 다 보내주시고 해주시는 건가요? 선생님은 구인구직을 도와드리고 있고 네네. 미용사도 원하시면 구인구직을 전부 다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픈하게 되면은 사전 예약 체험 시스템으로 인해서 회원도 모집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아 그럼 회원 네. 모집하고 선생님 구하시는 네. 것도 이제 네. 도와주시고 애견 미용사를 놓고 싶으시면 그것도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럼 보통 이런 거는 창업할 때 최소 몇 평 정도가 필요해요? 저희는 이제 30평부터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전용으로 30평? 네. 그럼 지금 이 유치원은 지금 몇 개 정도 개원을 하셨나요? 저희가 1년 반 정도 됐는데 지금 15점에 해당하고 벌써 15점이요? 네, 확장수가 좀 빠른 편에 해당이 돼요. 하나 궁금한 게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 계집사지만 저희 애도 유치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네. 일주일에 2번 가는데 55만 원이에요. 서울권이신가 봐요. 맞습니다. 엄청 비싸요. 그래서 아까 여기 써놓은 매출이 어떤 분이 거짓말 아니야? 이러시길래 얼마나 비싼데 이거 진짜 매출이라고. 그래서 그 돈 내고 개를 맡기는 사람이 있어? 얼마나 많은데. 저희는 이제 전국적으로 이 유치원의 평균치를 이제 네네. 조성하려고 해요. 보통은 일주일에 2번 보내는 게 한 달에 8회. 네네. 그게 25만 원에서 34만 원 사이라고 보시면 와 돼요. 진짜 저렴하네요. 네, 하루에는 보통 3만 원에서 4만 원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일일 맡길 때는 네, 그렇게 하고. 네. 그럼 보통 이제 이거를 운영을 하시게 되면 강아지가 한 달에 몇 마리 정도 원생들을 맞아요. 거느리시게 네. 되나요? 30평 기준이라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매출이 나오려고 하면 네. 한 달 원생이 50마리 정도만 유치하셔도 한 달에 네. 50마리 정도? 네, 최소 50마리 정도인데 저희가 처음에 오픈하자마자 30-40마리 정도는 채워드려요. 아, 사전 네. 홍보라든지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유치원 통해서. 무료 체험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상담을 하고 결제까지 저희가 직접 본사에서 아, 여기는 도와드리고 그러면 입학 테스트가 무료인가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입학 저는 5만 원 주고 했습니다. 입학 테스트. 강남에 내가 보내는 유치원 보고 있나? 네. 그러면 본인이 사실은 이제 강아지는 키우고 계신다고 해도 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어쨌든 본사의 지원을 믿고 좀 안심하고 이걸 운영하실 수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본사에서는 저희가 펫 아카데미 협회를 갖고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점주님들 모두 다 저희의 교육을 7일 아, 이상을 이수하시고. 받으시고 자격증과 수료증도 받으시고 이제 직원분들도 전문 학교라던가 반려학과라던가 경력이 있는 친구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아. 그리고 저희는 매달 교육이 들어가요. 네네. 그럼 50마리를 했을 때 이제 뭐 월 매출이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금액인데 맞아요. 거기에서 이 점주님이 가져가시는 수익은 대략적으로 몇 % 정도로 예상하실 수 저희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40평 기준에 네네. 원생 50마리 모집을 했을 때 한 달 매출이 유치원 호텔 합쳐서 2천만 원대 네네.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희는 돌봄 케어 서비스이기 때문에 임대료랑 선생님, 네. 인건비 두 분 정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순수익이라서 네. 55%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5%요? 55%요? 네. 요즘 55%요? 네. 아니 이거 족발 튀기고 육회 만들고 해가지고 20% 30%인데 강아지 50마리만 하면 맞아요. 50%가 넘는다고요? 네. 특히나 요즘 관심 갖는 게 공실이 너무 많잖아요. 맞습니다. 1년 이상 그리고 층수도 5층, 7층. 네네. 최근에 건물주님 분들이 문의를 많이 주시는 아 직접 편이거든요. 내 상권에 네. 내가 직접 하겠다. 맞아요. 기다리다가 이제 들어올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까. 직접 그럼 하셔서. 아무래도 애견 유치원은 조금 주변에 민원이 신경 쓰일 수도 있어서 네. 사실 임차에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민원이 어쩔 수 맞아요. 없이 신경 쓰이는 부분이실 맞아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생각을 달리한다면 조건이 좋은 상가 공실은 사실은 렌트프리도 많이 주고 있고 맞아요. 임차료가 너무 저렴하기 네. 때문에 내가 매수해서 들어갔다가 어. 이게 한 3, 4년 하다가 빠지실 때 권리금도 형성이 될까요? 그럼요. 어. 저희가 보통 1년이면은 강아지 회원이 400마리 이상은 차요. 대박. 네. 네. 저희가 한 달에 50마리만 유치하셔도 매출이 큰데 이제 왔다 갔다 한 친구들이 400마리면은 네. 권리금 최소 1억 5천 이상은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권리금 커피숍이 2천, 3천인데 1억 5천이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요즘 강아지가 20살까지 삽니다. 밥 잘 먹이면. 대부분 15살까지 사는데 200마리 유치하면 그냥 한 14살까지 꾸준히 그냥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이상은. 왜냐면 그 유치원 안에 친해지는 강아지가 생기고 학부모 모임이 생기기 때문에 전원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선생님. 보호자님이시다 저 보니까. 너무 계집사기 때문에 저희 강아지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어서 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컨텐츠에서 저 지금 좀 흥분했네요. 이거 잠깐만 카메라 좀 꺼봐봐. 내가 일단 상담을 받아야 될 것 같아. 이게 공실이 오래된 거는 이런 애견, 시니어 여러분 나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제가 이거 홍보해드려요. 요게 옐레드 유치원입니다. 옐레드 유치원. 여러분 프랜차이즈 박람회 오시면 여기 한번 꼭 상담 받아보시길. 강아지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기 다 해드립니다. 선생님 구해드리고 다 해드려요. 노하우 다 있어요. 어서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카페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요즘 카페가 우후죽순 워낙에 많잖아요. 한국은 커피를 워낙에 다들 열광적으로 좋아하시기 때문에 사실 레드오션이라고 해도 입지를 처음에 잘 뚫고 들어가고 아이템이 조금만 차별화돼도 금방 또 대박이 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트레이드마크적인 디저트가 하나 딸려있는 카페를 하는 것도 저는 요즘에 차별화 전략에 있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줄은 저쪽으로. 요즘에 여러분 추러스에 초코 딥 찍어 먹는 게 강남에서 상당히 유행한 지가 꽤 됐거든요. 커피를 운영하시는데 추러스랑 같이 되는 거를 창업하시면 혹시 어떤 이점이 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저가 커피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네네. 이제 특색 있는 디저트가 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러스랑 잘 어울리는 아이스크림과 빙수도 판매를 하고 아, 다 있군요. 네네. 여러분 종합박물관입니다. 네, 네, 다 판매를 하고 있어서 이 추러스를 드시러 오셨다가 음료도 드시고 아이스크림도 드시고 이제 더운 날에는 또 빙수까지 드실 수 있어서 이제 객단가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럼 객단가가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매장에서 드셨을 때 평균적으로 오. 18,000원에서 22,000원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네네. 나와주고 전국적으로 몇 개 정도 가지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맹 모집을 시작한 지는 1년 조금 채 안 됐고요. 지금은 15개까지는 오픈이 되어 있고 18개까지는 오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뭔가 약간 지금 한창 막 만연해 있는 프랜차이즈보다 지금 아직은 유명해지지 않은 시작과 함께
함께하는 몬도커피랑 같이 하면 네. 조금 뭐 차별화된 이점이 좀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제 가맹점 이제 20%까지 네. 혜택을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가맹비, 뭐 보증금, 뭐 로얄티 당연히 다 면제해드리고 있고. 아, 저희가 이제 저기 보시면은 전자동 추러스 기계인데 네네. 저것도 지원해드리고 있어요. 아, 저 추러스 기계도 무료로 받으실 수 네, 있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것들을 무료로 교육해 주시고 보증금도 지원을 해주시고 지금 이런 혜택들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프랜차이즈들의 월 평균 매출은 대강 어느 정도 돼요? 뭐 저번 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평균적으로 3천만 원 초중반대가 아, 많이 3천만 원 네네, 초중반? 많이 나쁘지 않네요. 나왔었고, 제일 많이 나오는 매장이 이제 5천만 원 중반대. 아, 그건 지역이 어디 있는 매장인가요? 거기 서울의 송파 지점이 조금 아, 매출이 잘 송파 나가고 지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뭐 3천이든 5천이든 나의 매출을 했을 때 점주님이 가져가시는 순수익은 몇 퍼센트 정도 대략적으로 예상하면 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20% 후반대에서 30% 초반대가 제일 많이. 왜냐면 네. 어차피 상담하실 때 지금까지 자료나 이런 것들 포스기기에서 수치화된 거로 네. 다 보여주시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20%대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이건 그냥 다 발라내고 실질적인 수익률이다. 네. 그럼 최소 전용으로 몇 평 정도부터 상담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뭐 저희 뭐 8평, 뭐 10평 다 가능하신데 권장은 이제 12평부터. 12평. 네, 저희가 원자재 값은 평균적으로 28에서 32% 정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네, 제일 많이 나오는 것도 뭐 33%, 34%가 최대치고. 전체 매출에 많이 나와봤자 33%네요, 네. 원자재가. 평균적으로 28에서 32% 사이에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건물주분들의 문의가 요즘 되게 많으시대요. 메뉴가 많다 보니까 선뜻 창업을 두려워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카페를 하실 거면 이렇게 디저트 메뉴가 있는 걸 하셔야 매출의 차이점이 확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차피 본사에서 교육도 많이 해드리고 기계도 다 공짜로 주신다고 하니까 저는 요거 몬도추러스 상담받아 보시는 거 나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방금 인터뷰했던 분이 대표님이시래요. 그래서 나이가 어느 정도까지 좀 창업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60대 분들도 하실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여쭤봤는데 다른 거는 어려워하시지 않는데 레시피 숙지를 조금 어려워하신대요, 60대 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 레시피 숙지하는 건 사실은 반복 연습이거든요. 이거에 시간만 할애하실 수 있으면 저는 가맹점비 받지 않겠다는 몬도커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박람회 여러분한테 현장 모습 전해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 많은 이 프랜차이즈들의 팀장님이나 대표님들 말씀도 들어보고 또 카메라에는 담지 못했지만 상담하러 오신 분들도 이제 얘기를 조금 몇 개 들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이런 비법을 좀 찾아낸 것 같아요. 일단 뭐냐면 첫 번째는 프랜차이즈를 선택을 하실 때 이미 시장에 많이 나와 있는 유명한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잃지 않을 만큼만 베팅하면서 여러 번의 경험을 거쳐서 기어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브랜드를 찾아내고 그 브랜드로 시장을 먼저 선점할 수 있는 차별화 포인트가 성립되는 곳에 입점하신 후에 3, 4년 후에 권리금을 받고 빠지거나 또는 업종을 계속해서 전환해가면서 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하나의 의문점은 이거죠. 그렇다면 잃지 않는 베팅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창업 비용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프랜차이즈가요, 새로 시작하는 프랜차이즈. 아직 전국에 지점이 많지 않은 프랜차이즈는 혜택이 많아요. 가맹비 받지 않겠습니다. 시설 공짜로 해드리겠습니다. 보증금 보태드립니다. 이런저런 혜택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혜택들을 너무 색안경 끼고 보시지 마시고 실제 숫자로 한번 계산을 해보신 후에 두 번째 보너스를 또 챙기시는 겁니다. 두 번째 보너스 뭐냐? 분양하고 있는 상가의 그 분양 사무실에 가시면 요즘 렌트풀이 길면 막 1년도 주고요. 계약금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요. 상가를 대놓고 말하진 못하지만 실제 상담을 해보면 막 20%, 30%, 40% 막 후려쳐서 깎아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물론 상가를 들어가실 때 너무 엄한 곳에 막 허허 벌판에 지어놓은 곳에 들어가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소개해드렸던 향동이나 가산 지역 또는 문정 또는 저 위에 도봉구 지역, 뭐 강서구 지역 여기저기 공실이 되게 장기화되어 있는 새 건물 혹은 건축 연한이 얼마 되지 않은 상가들이 꽤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렌트프리 조건이나 매수 시 계약금 지원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한번 따져보시는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하자면 이겁니다. 첫 번째 혜택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챙겨라. 가맹비 없습니다. 시설비 공짜입니다. 보증금 지원해드립니다. 자기 건물에 하실 거면 저희가 간판이랑 인테리어 비용 지원해드려요. 두 번째 혜택 챙겨라. 분양사무실. 제가 추천해드리는 임대하시는 분들 말고 매수해서 내 상가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분양사무실 상담을 무조건 받아보세요. 임차하실 생각이 있으시더라도 분양사무실 상담은 일단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서 상가를 분양하는 곳에서 제시하는 혜택을 들어보십시오. 거기서 두 번째 이 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 창구를 늘리는 거죠. 그래서 다 계산했을 때 내가 최대한 망해도 뭐 나는 1,000만 원까지는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 최대한 망해도 나는 1억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식의 기준점을 잡으신 다음에 다시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와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결론이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유튜브 알고리즘 문제다 맨날 말씀드리지만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고요. 사무실 하시는 분들도 계속 하십니다. 경기 이렇게 됐다고 손가락 빨고 앉아 계시는 분들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내가 찾을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혜택이 많은 시장이다 라는 걸 인지하시고 지금 당장 나오셔서 발품 파셔서 창업 또는 투잡 파이프라인을 빨리빨리 개설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임차 말고 무조건 매수 추천드리는 사람인 거 아시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뵐게요.